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주에서 올라와 가지고 다시 저희 도장 사무실로 왔습니다. 오늘은 그저 우리 선도를 지켜 내려온 여러 사람들 중에 수화풍 선생님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분의 본명은 송량인 선생님이고요. 부산의 그 사직동에서 이제 또아를 털고 사시다가 한 4, 5년 전에 돌아가셨죠. 제가 이 수화풍 선생을 알게 된 것은 그 우리나라 도맥을 찾아다니다가 한때 도 사기꾼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의 흔적을 찾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송량인 선생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저 우리나라 한때 도술로 유명했던 소공자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여러 가지 이적과 초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많은 사람의 제자를 거느리다가 결국은 이제 뽀록이 나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가지고 과거의 옛 제자들과 다시 어울렸던 사람. 특히 유명했던 것은 그저 가수 심수봉. 심수봉이 소공자하고 한때 같이 살았죠. 심수봉도 상당히 영적인 인간이 돼가지고 그런 이런 이제 뛰어난 도인을 많이 찾아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소공자가 공공연하게 밝힌 게 자기 선생이 이제 수화풍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정신과학 학회에 있으면서 이제 도사 감별 소장을 했을 때인데, 누가 한 도를 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어디든 찾아가 가지고 이제 진짜 도인이냐 아니냐 하고 이제 감별을 하던 시절에 그러면서도 저 자신이 그분들을 만나면은 한 수 배우는 이 재미로 이렇게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외술 최인배 선생의 손자 그저 고려대 최 교수님과 함께 그때 수화풍 선생을 한번 뵈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전통 선도의 도맥을 그대로 이어오신 분입니다. 아주 제가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 답변을 하는 중에 과연 소공자를 처음에 이제 제자로 맞이하셨습니까? 이러니까 아주 대뜸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놈 내가 일견식도 없는데 오자마자 절을 300건뻑 하더니 스승님이라 그러고,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앉아있었는데 그 뒤로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수화풍의 제자다 뭐 이런 식으로 팔아먹고 다녔다고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선도의 도맥은 철저하게 도제석으로 1대1로 이제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지리산 도맥의 대부분이 이제 남한 쪽에는 지리산 도맥이 위주고 북한 쪽에는 이제 백두산 도맥이 위주인데, 지리산 도맥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1대1 도제식 교육을 받은 이제 마지막 세대가 그저 우리 송량인 수화풍 선생하고 아마 청산거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 두 분은 나와가지고 이제 세상에 만인을 대상으로 도를 펼쳤죠. 근데 수화풍 선생이 이제 이 소공자뿐만 아니라 한때 또 사회에 많이 물의를 일으켰던 부다필드라는 단체에 게이트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절 넙죽 세분하더니 스승님이라고 하길래 너 같은 제자 둔 일 없다고 쫓아냈다는 일화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하고 앉아서 뭐 3시간 정도만 이야기했더라면은 자기는 그런 도 이야기가 되겠는데, 절 3분하고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가르쳐 준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자기 이름 팔고 다닌다 하는 게 이제 도맥의 수화풍 선생이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나오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통상 우리는 이제 어떤 이 내공을 다스리고 운기조식을 할 때 제일 앞에 먼저 몸을 푸는 과정을 도인체조라 그러거든요. 도사 도자에 사람인자 이 도인이 아니고 밀도에 끌어당길 인, 즉 음과 양의 운동을 도인체조라 그럽니다. 미는 것은 양의 기운, 끌어당기는 것은 음의 기운. 그래서 도인체조입니다. 그런데 이 도인체조를 제가 송승현님에게 물었습니다. 집 안에 옛날 무기들만 잔뜩 있어가지고 창, 칼, 봉, 금 이런 것들만 잔뜩 있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그 선생님은 어떻게 이 도인체조를 하십니까 했더니 옛날 무인들이 도를 수련하기 전에 반드시 행해왔던 이런 무술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운기조식에 들어가니까 그 무술은 이런 봉, 창, 칼로서 했다. 그리고 활도 지금 뭐 우리가 팔고 사고 하는 이런 국궁 이런 활이 아니라 그야말로 활과 물풀의 나무, 대나무와 물풀의 나무로 만들었던 아주 고대식 활 이걸 갖다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직동에서 이제 부인하고 같이 사시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자기는 주로 쓰는 게 창을 주로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창을 주로 쓰면서 온몸 무술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앉아서는 이제 운기조식에 들어간다. 그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걸 하나 물어드렸습니다. 인맥과 동맥이 서로 타통을 하게 되면은 생사통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임동맥을 어떻게 하나로 합해가 타통을 합니까? 그때 송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제자에게만 가르쳐주는 비법인데 당신 얼굴을 보아하니 우리 선도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의지가 엿보이므로 내 가르쳐주마. 제가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임동맥 타통하는 법을 안 가르쳤던 것은 이 송량인 선생님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동맥은 우리 꼬리뼈에서 시작해가지고 척추를 따라 올라가가지고 머리끝 백회를 지나 앞 인당 그리고 이게 이제 인중을까지 오가지고 윗입술을 딱 끄트머리를 해가지고 동맥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인맥은 아랫입술 성장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회음혈을 지나가지고 뒤에 꼬리뼈, 미리혈까지 올라가는 요게 이제 인맥인데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맥과 동맥은 그냥 계속 도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천화후라 그래가지고 동맥은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서 대추혈에서 냉기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시원하게 타고 내려와서 인맥으로 흘러내려간다. 그래서 계속 도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송량인 선생님의 딱 한마디가 저를 임동맥을 타통하고 축맥으로 올라가서 백회에 두 각에 나오는 것까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송량인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맥과 동맥의 혈자리에 바라보면은 반드시 대칭되는 혈이 보이게 돼 있다. 대칭되는 그 혈을 하나로 만들어라. 인체 한 가운데서 서로 하나의 맥으로 연결될 것이다. 여러분들 뭐 혹시 이 수련을 하거나 또는 호흡을 잘 모르거나 할 때 요령 하나를 탁 가르쳐주면 전체가 활짝 열리는 이런 느낌 아십니까? 임동맥을 타통할 때에 제가 옛날에 이 모제와 미래혈을 하나로 이렇게 쭉 합해가지고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라 하고 처음으로 회음호흡법을 설명했을 때 그것이 임동맥의
연결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 인맥과 동맥을 하나로 합하게 되면은 인체 전체가 하나의 맥으로 형성돼 가지고 몸 전체가 하나의 에너지로 형성되기 때문에 백회와 회음이 연결되면은 소주천이고, 백회와 양발바닥 용천혈까지 연결되면은 대주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천이란 말은 하늘을 한 바퀴 돌린다는 것인데, 그 천이란 말이 뭐냐? 내 인체 에너지 전체가 하늘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이 임동맥을 한 바퀴 돌리게 되면 주천을 한다라고 이렇게 옛 참동계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련회 아주 오래된 고전 지침서죠. 그런데 이 송량인 선생은 그래서 동맥에 이 뿔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고 인맥에 시원한 기운이 내려오게 되면은 주천화후가 될 때에 대칭되는 혈자리를 서로 하나로 합해보라. 소위 말하는 이게 천돌혈이거든요. 하늘이 돌출됐다는 뜻은 몸이 몸폭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목 밑에 이게 바로 천돌혈인데, 이 천돌혈하고 이 대추와 경추, 목뼈하고 그 만나는 그 톡 튀어나온 이 부분이, 뼈가 톡 튀어나오는 부분이 대추혈입니다. 이렇게. 그 경추와 경추가 만나는 요 지점 대추혈자리하고 요 천돌혈자리하고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단중혈, 가슴 정중앙이죠. 이거하고 막보로 척추 일곱 번째 척추되는 그 지점이 신도혈입니다. 신이 들락거리는 문이라 그래가지고 신도라 그러는데요. 그래, 단중과 신도가 또 하나로 서로 대칭이 된다. 명문과 기해가 하나 대칭이 된다. 그리고 모재와 미래가 하나 있다. 그래서 대칭되는 인맥과 동맥의 혈자리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에너지 운동을 계속해보라. 마찬가지 인당과 옥심입니다. 여기는 요 뒤에 여러분들 뒤통수를 딱 만져보면은 뒤통수가 톡 튀 나와 있다가 그 밑에 온폭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혈자리 이름이 옥침이거든요. 아주 재미있게 옥침혈 이 자리는 이 바늘 같은 조그마한 틈이 안에 있어가지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뇌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옛날 궁녀들이 이 인간을 독살시킬 때 잠자리에 딱 자기는 누워있고 남자가 위에 올라오게 되면은 바늘 하나 가지고 독살을 시켰던 이 자리가 침으로 가서 옥침을 콕 눌러버리면은 뇌를 자극하면 그대로 사람이 간다 그러죠. 6.25 때 인민군의 여자로 구성된 모란꽃 소대 암살 소대원들이 우리 한국군 장교들을 갖다가 이제 암살하러 내려와서도 이런 수법을 많이 썼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옥침과 인당 이 두 개가 연결이 서로 됩니다. 이렇게 대추와 천돌, 단중과 신도, 명문과 기해, 미래와 모재, 이렇게 서로 상호 연결되는 이 혈자리를 가상의 선을 잡아서 탁 잡아가지고 선 안쪽으로 딱딱 모이게 되면은 이것이 임동맥이 하나로 돼가지고 충맥으로 연결되어 타통을 한다. 이게 송량인 선생이 저에게 가르쳐준 임동맥 타통의 비법이었습니다. 송량인 선생은 말이죠. 이 시대 지리산 도맥의 마지막 옛 전수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가 수화풍이었는데 물과 불과 바람이 이제 소위 말로 이번에 호였죠. 그 전형적인 시골 노인풍입니다. 아주 털털거리고 화도 잘 내고 그리고 뭐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모습이었는데 수련에 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막 깊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도맥을 갖다 크게 형성하고 있는 정산도, 그리고
그리고 대순진리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폄하하는 말이 정도 좀 돼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드립니다만은, 이런 진정한 도맥의 전수자가 우리 시대에 남아가지고 저한테까지 연결됐다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연결해 준 그 뜻은, 이렇게 IT가 발달해 가지고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고급 선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한 이 기술 문명의 발전을 제 때에서 한번 널리 알려라 하는 그 뜻으로 제가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 도서관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두고자 하는 그 소명을 저에게 전달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리산 도맥은 뭐 왜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원에 뭐 도인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성철 스님도 지리산 도맥이 일원이었고요. 그 성철의 딸인 불필 스님도 마찬가지고, 그 지리산 일대 쭉 번져 있는 함양 일대, 함양 거창 산청, 그리고 어령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강호에 숨어 있는 기인 이사 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때가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분들과 다 교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임동맥을 통해 가지고 동맥은 올라가고 인맥은 내려온다. 요 하나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임동맥 타통하는 방법은 대칭하는 상호 혈자리가 의식으로 연결될 때, 호흡으로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으로 연결될 때 내 몸은 기가 숨쉬는 기식을 할 것이다. 즉 연결되면, 임동맥이 연결되면은 하나의 기운줄로 형성이 되고, 그 기운줄 전체가 몸으로 커졌다 작아졌다는 파충류 같은 온몸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걸 기가 숨쉰다 그래가지고 기식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기식을 하게 해준 가장 간단한 한마디, 임동맥은 상호 대칭하는 혈자리가 있다. 그거를 의식으로 하나로 뭉쳐보라. 그러면 기운이 연결될 것이다. 연결되는 그 기운을 임동맥 타통해가 생사통이 열린다. 뭐 다른 동물에서는 뭐 천문이 열린다, 뭐 백회가 열린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뭐 그 말입니다. 이분을 기록으로 남기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임동맥 타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수화풍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예, 고맙습니다.